히말라야 왕궁의 비극. 석양이 히말라야 산맥을 붉게 물들이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자리한 왕궁은 고요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는 향기로운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고 궁전 안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왕실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왕과 왕비 그리고 왕세자와 공주들까지 모두가 편안한 얼굴로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그 웃음소리 아래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세자 디펜드라는 영국의 명문 학교를 졸업한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교양 있는 태도로 국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차기 국왕으로 기대하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왕세자는 한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데브야니 라나.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와 함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왕비가 그녀를 반대한 이유는 복잡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데브야니의 가문이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라나 가문 출신이었는데 라나 가문은 과거 네팔에서 실권을 쥐고 왕실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던 집안이었습니다. 100년도 더 전 이야기였지만 왕실 사람들은 여전히 라나 가문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왕비는 아들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집안 사람과는 절대 안 된다고, 우리 왕실의 고귀한 피를 더럽힐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데브야니의 어머니가 인도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왕비는 순수한 네팔 혈통만을 고집했습니다. 또한 데브야니가 왕세자보다 2살이나 많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당시 네팔 왕실의 전통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소문에는 데브야니가 이미 결혼 경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왕비는 이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왕실에 어울리는 적절한 신부를 선택하라고 거듭 강요했습니다. 왕세자로서의 체면과 의무를 생각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왕세자는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라는 명령은 그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는 데브야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고집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점점 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왕세자의 의무를 다했지만 밤이 되면 술잔을 기울이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아갔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고 눈빛에서는 생기가 사라져갔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그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1년 6월 1일 밤이었습니다. 왕실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자리에서 왕비는 평소처럼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왕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말입니다. 왕세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고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화장실에 가거나 잠시 바람을 쐬러 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다시 그 방으로 돌아올 때 손에 무엇을 들고 있을지 말입니다. 그가 무엇을 결심했는지, 그의 마음속에 어떤 어둠이 자리하고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울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세자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자동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왕궁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식간에 평화로웠던 저녁 식사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숨기려 했지만 좁은 공간에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왕비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왕도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친척들이 비명을 지르고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으며 의자들이 넘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든 혼란과 공포 속에서도 왕세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계속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총을 겨누고 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는 천천히 총구를 자신의 머리에 겨눴습니다.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마지막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멈춘 뒤 왕궁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의 고요가 아니라 죽음의 침묵이었습니다. 궁전 안은 피와 화약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름답게 차려졌던 저녁 식탁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곳곳에 쓰러진 시신들이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 그리고 왕족 9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세자 디펜드라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팔 정부는 혼수 상태에 있는 왕세자를 국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왕이 죽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해야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기이한 즉위식이었습니다. 의식도 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왕세자이자 이제는 국왕이 된 디펜드라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즉위한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왕세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당한 왕세자가 술에 취해 총기를 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네팔 국민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착하고 교양 있던 왕세자가 자기 가족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혹시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은 아니었을까요? 누군가 왕세자를 이용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쿠데타를 꾸민 누군가가 왕세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은 아닐까요? 의혹을 키우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왕궁의 감시 카메라는 그날 밤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카메라가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건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증언도 서로 엇갈렸습니다. 누구는 왕세자가 혼자 총을 쐈다고 했고 누구는 다른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그날 밤 왕궁의 높은 벽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세자의 동생이었던 기아넨드라가 새로운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왕실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실을 부패와 불신의 상징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지고 분노와 의심만 남았습니다. 새 국왕 기아넨드라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는 2005년에 의회를 해산하고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 정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왕실을 불신하던 국민들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2008년 네팔 국민들은 왕정 폐지를 선택했습니다. 240년 동안 이어져 온 왕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한 왕세자가 쏜 총성으로 시작된 비극은 결국 왕정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네팔은 민주공화국이 되었고 마지막 국왕 기아낸드라는 평범한 시민이 되어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의 중심에 있던 여인 데브야니 라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그 끔찍한 사건 이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사건 당시 그녀는 왕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을 잃었고 동시에 그 끔찍한 비극의 원인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 때문에 왕실이 무너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의 비극으로부터 25년이 가까워지는 지금 2025년의 네팔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팔은 지금 민주공화국으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왕정이 사라진 뒤에도 정치적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정당들이 서로 다투며 권력을 차지하려 했고 정부는 자주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했던 안정과 번영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제 상황도 어렵습니다. 네팔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떠납니다. 중동이나 말레이시아, 한국 같은 나라로 가서 힘든 일을 하며 가족에게 돈을 보냅니다. 히말라야에 아름다운 산들이 있어 관광객들이 찾아오지만 그것만으로는 국민 모두가 잘 살기에 부족합니다. 2015년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이 무너지고 마을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복구 작업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네팔은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거대한 이웃나라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로서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도로와 철도를 건설해 주겠다며 투자를 늘리고 있고 인도는 오랜 우방국으로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정이 있던 시절이 더 나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왕정 시절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나라가 안정적이었고 정부가 자주 바뀌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왕정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민주주의가 더 나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카트만두의 옛 왕궁은 지금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와 화려했던 왕실의 유물들을 구경합니다. 왕들이 사용하던 왕관과 보석, 아름다운 그림과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이 일어났던 방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부는 그곳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은 네팔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간직한 채 조용히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데브야니 라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녀는 6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언론에서 그녀를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하지만 그녀는 대부분 거절합니다. 그날 밤의 기억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와 왕세자의 사랑을 허락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왕비가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다면 그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마지막 국왕이었던 기아낸드라도 여전히 네팔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80대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난 뒤 그는 평범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는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왕정 복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네팔 사람들은 그날 밤을 이야기합니다. 왕세자는 정말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에 희생된 불쌍한 사람이었을까요? 사랑 때문에 미쳐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2025년이 된 지금까지도 진실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 사건을 다룬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네팔과 인도의 영화 제작자들이 함께 만든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네팔 정부는 그 영화의 상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너무 민감한 주제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만큼 그날 밤의 상처는 깊습니다. 히말라야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사람들은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 총성은 아직도 멈추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피로 물든 왕궁의 기억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네팔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의 비극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피할 수 없었던 비극적 운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카트만두의 오래된 왕궁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지만 그 벽은 여전히 그날 밤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석양이 왕궁을 비추면 마치 그날 저녁처럼 아름답게 빛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씻을 수 없는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랑과 전통, 자유와 의무 사이에서 고뇌하던 한 청년의 선택은 결국 왕조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억할 뿐입니다. 그날 밤 왕궁에서 울려 퍼진 총성이 한 나라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팔은 여전히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공부하고 일합니다. 히말라야의 높은 산들처럼 네팔 사람들도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네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